저한테 제 것만 좀 봐주시니까 제가 어디 찍히는지 몰라가지고 제 영상을 저도 좀 받고 싶어서. 네. 지금 이어서 하신 거예요? 네? 이어서 하신 거예요? 예. 아니 잠깐 갔다 온 거예요. 뭐 쉬려고 가지고. 병원에 가서 저기 생리식염수 네, 그거. 예. 뭐 열도 있고 예. 좀 검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소변 검사, 피 검사랑 뭐 혈압, 혈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있다 오셨어요? 네. 검사 결과 보고 이제 온 건데 체중만 뭐 원래 제가 74kg인데 한 67 정도 빠진 상태고 나머지는 멀쩡합니다. 아까 황교안 대표님도 여기 두 번 오셨다 가셨는데 저는 멀쩡합니다. 뭐 괜찮냐 뭐 멀쩡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청와대 사랑채가 자유파 투쟁의 어떤 새로운 성지처럼 플레이스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는 700만 자영업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이 2천만 가족들 부양하니까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20세부터 45세까지 소위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런 유권자가 나는 2천만 명이래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 뭐 2천만 유권자를 제가 뭐 다 뭐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신 못 차린 청년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정신 못 차린다는 표현하는 거는 20살인 어떤 우리가 죽는 것 중에 나오고 법적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마보이 기질을 못 버리고 누군가 해주겠지 뭐 환경 탓, 남 탓, 나라 탓 아유 그 핑계 변명 불평만이 얼마나 발전했으면 나라 탓을 해요. 그냥 아예 지구 탓을 하지 그래요. 네? 그냥 아예 우주 탓을 하지 그냥 외계인 탓하지 그냥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거를 깨우치지 못하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사회적 병아리에 불과해요. 그 삐약삐약대는 게 모여가지고 노조가 되는 거고 기생충이 되는 거고 소위 좌빨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산주의 아니니까. 아무튼 어려운 일 있으면 저리 오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책임전가 회피하고 이렇게 환경 탓, 남 탓하면서 나라 탓하면 누가 뭔가를 해주길 바란다. 스스로의 책임 아무것도 없는 무책임인 거예요. 예. 뭔가 자기한테 뭘 해줘야 된다, 수당을 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 악이라고 봐요. 그건 필요악도 아닙니다. 그냥 사회 악입니다. 악. 왜 해줘야 돼요? 예. 그 65 인구가 있는데 자기가 뭐가 특별하다고 왜 해줘야 됩니까? 다 인간이에요. 나는 인간 아니고 인간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그 평범한 인간인데 우리가 애기로 태어났을 때 귀엽고 하니까 축복해주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 거지. 이제 성인의 가장 큰 기준은 경제적 그 자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거지들도 구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해다가 저걸 해다가 구걸하는 것도 정말 도움 정도를 떠나서 간절히 부탁하는 걸 구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밥벌이 하지 구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또 못하고 그저 달라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나는 소위 청년이니까 무슨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기 나이 드시고 어르신들 훨씬 더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 청년이라 그래봐야 몸뚱아리 튼튼한 게 재산인데 몸으로 때우는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가서 노가다라도 해야지. 아르바이트 한 3개만 해도 요즘 돈을 한 300원 법니다. 못 벌어도. 근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래들 그 실업자라는 진짜 청년 갖추다 하는 청년들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이제 좀 많이 짜증이 나고 해서 저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청년들 보고 일어나라 한 제가 여기 그래서 12일을 굶었는데 네, 저 여기 11월 27일 날 삭발하고 보상 한식으로 이 엄동설안에 12일을 굶었지만 제가 눈빛이 죽어 있습니까? 말을 비실비실합니까? 제가 가끔 비실비실한 건 졸려서 그런 거고 잠을 못 자니까 추워가지고 예, 하루에 잠을 여기서 2-3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추우니까 또 많이 깨우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시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없고요. 예, 청년이면 청년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자영업 10년 차인데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창의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창의력을 남들과 다르게 차별화시키고 차별 그러는데 우리가 남들과 다르게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각자의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근데 자꾸 뭐 차별 그런 평등한다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하향 평준화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상한 나라로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겪고 있고 이게 나라냐 싶고 그래서 참다 못해 빡쳐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 있고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이 자라나는 우리나라의 어떤 차세대 리더들, 미래의 일꾼들, 지도자분들이 자신만의 어떤 창의력을 꼽힐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지만이 아니 그거야말로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누군가의 어떤 규제나 강제에 의해 가지고 규제나 강제는 폭력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규제를 당하고 통제를 당하고 어떤 형사 뭐 나라라는 정부라는 어떤 이명하에 그런 어떤 그런 정말 진짜 언어 폭력보다 진짜 두드려 맞는 폭력보다 더 심한 어떤 그런 폭력성을 당해야 되는지 나중에 스스로 인생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왜 나의 꿈이 어떤 그런 누군가의 작은 프레임 안에 갇혀야만 되는 건지 시장 안에 갇힌 채만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초연결 사회고요. 유튜브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다 연결되는 세상 속에 왜 누군가의 어떤 개인의 어떤 개똥 철학 때문에 거기 갇혀 살아야 되는 건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언니 그냥 그런 집에 거에 가요. 저는 저기 상당히 차 분노하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해놓고 갈 테니까. 앞으로 나아갈 그냥 우리가 뭐 살아가야 될 안 하지 사람들인데 마. 저희 청년들이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700만 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 2천만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노고를 인정해줘야 되고 그들을 파탄내면 안 됩니다. 한 달 그 수익 10% 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거를 3년, 5년, 10년, 15년, 20년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진짜. 저는 한 달에 300시간에서 400시간 가까이 일을 하고 살았거든요. 1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꿈에서도 일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대도 안 한 최저임금의 주유 수당에 말 같지도 않은 어떤 규제들로 또 청년 수당 같은 걸로 이재명이하고 강호순이가 서로 뭐 경쟁하다시피 포퓰리즘 하고 있잖아요. 쟤들 표팔이하고 청년들을 있잖아요.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약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약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내과 석자니까 그런 거 받아 드시기 시작하면 나중에 중독됩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삶은 개구리 요리처럼 따뜻하게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파블로프의 개마냥 수당에만 이제 눈이 뜨면서 종소리에 침 흘리는 파블로의 개마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가 되는 거고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살아있어도 살아있지도 않은 그 워킹데드 좀비처럼 돼버려요. 그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지. 바로 삽니까? 맞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껏 누렸던 자유는 그저 얻는 게 아니었다는 거를 저도 뭐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급변하는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 빨리 깨닫길 바라고 그래야지만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글로벌 사회입니다. 지구촌 시대예요. 정말 거시적 관점에서 귀납적 사고로 2019년 12월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우리 뭐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배웠잖아요. 요즘에는 뭐 5살 유치원 때부터 영어 배우더만. 예,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냥 한국에서 남한 땅에서 북한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그냥 누군가의 통제해서 정말 시킨 것만 다 하기 시작하면 여행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럴 거면 영어 못하러 배웁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좀 많이 깨어나고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해주겠지 나 하나쯤에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핑계 변명 뭐 책임 전가의 회피 황여 탓 나무 탓 나라 탓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질 때 그때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이만 먹었지 그 30, 40대 피터팬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그
그 돈 몇 푼 준다고 덕수덕수 받아가지고 그 마약 같은 거 중독되지 마시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개척할 때만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저의 생각을 좀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냐 건강을 잃으면서 이렇게 하냐 아니 그러면 청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몸으로 때우는 것도 있어요? 맞잖아요. 젊었을 때 몸으로 때우지 늙어서 몸으로 때우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젊었을 땐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청년이라는 거는요 봄을 상징하거든요. 인생사 봄년은 갈고 이제 120세 시대인데 120세 시대니까 3, 40이 30살까지가 봄인 거죠. 저는 37살이 그럼 초여름이잖아요. 그러면 한여름에 뜨겁게 치열하게 살았을 때 가을에 추수할 게 있는 거예요. 그 겨울에 안 얼어 죽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초여름 봄에 꿈을 꾸고 그 여름에 진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힐링 워라벨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미래는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 국민연금에 의지해야 될 건데 그거 이미 동났어요. 고갈됐어요 이미. 예, 누굴 믿습니까? 아무도 믿으면 안 되고요. 나라도 믿으면 안 되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저는 뭐 이 자리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어떤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결론적으로 저는 황교안 대표님 동료단식 릴레이 하러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12일 차인데 저도 사람인지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저도 몰라요. 제 정신력과 체력이 다하는 어떤 양심적으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뭐 실려가든지 어떻게 될 건데 이 동료단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청년분들에게 딱 한마디 외치고 싶으신 말씀. 지금 무관심하는 청년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일침의 한마디. 저는 솔직히 청년들이 정신 차릴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도 이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평생 살아온 이 땅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이 땅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애착이 있다면 지금은 결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청년들도 하나 둘씩 일어난다 생각을 하고요. 그 주변에 중도라고 착각하는 세상 물정에 관심 없는 소위 이제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죠. 누군가 해주겠지 나 하나쯤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부터 한 명 한 명 설득하면서 향후에 청년들이 깨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은 사실상 취업 준비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네? 취업하면 또 한 달 이제 먹고 살기 바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없어요. 그들에게 뭔가를 사실 기대하는 건 쉽지는 않고 그 와중에 극소수의 몇몇 이제 깨어나서 뭔가 행동한다 그러면 정말 뭐 감사할 일이고 예. 제가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천을 움직였을 때 한 1 또는 뭐 10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둘 나타나면 다행인 거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외람된 말씀인데 제 조카가 지금 김현진이라고 했죠. 김현진님하고 동갑이거든요. 근데 생각이 달라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아주 여기에 빠져가지고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제 조카 입장의 을 생각해 보니까 왜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빠져 있는 것인가.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아파요. 제가 좀 직설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떤 분배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성장과 분배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과와 분배입니다. 그러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과가 먼저인지 분배가 먼저인지 자명한 일입니다. 아니, 컴파니라는 말이 있어요. 컴파니, 회사의 영어죠. 이거는 빵을 나눠 먹는 뜻이에요. 사냥을 해야 나눠 먹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식구란 말은 뭔가 같이 사냥한 음식을 이쁘짝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성과, 물이 있어야지만 이 분배해야 할 게 있는 것이고, 그 분배를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창업을 하고 경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먼저인지, 엄마가 먼저입니까? 아들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니고, 엄마가 먼저, 아들이 먼저입니다. 성과가 있어야 분배가 있는 겁니다. 회사가 있어야지 노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노조가 있고 회사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혹세무민 당하고 보안해동 돼서 자기가 노예로 되어가고 있고 좀비로 되어가고 있는지 지금 모르는 단계고, 파블로프에 의해서 삶은 개구리 요리로 진화되어 있는 단계인데 그걸 자신이 인지하지 못할 뿐이고 메타인지라는 어떤 자각력이 없는 것 뿐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현실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해야지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가 어떻게 부자가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사업을 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기업 가적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지만이 그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얻고 어떤 에너지를 절약하고 내가 뭔가 좀 보다 큰 일을 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 또 노후 대비도 하고 가족 부양도 하고, 결국에는 내 자기 결정권과 자유의지대로 살기 위함이거든요. 예,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떤 누군가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개똥 철학 같은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 세상 안에 같이 세천된다. 그건 불행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불행이란 건 행동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왜 불행해져야 됩니까? 행동했을 때만 성과가 있어서 복을 받는 게 행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내가 루저가 된 거예요. 루저가 되니까 자꾸 구걸 하고 싶고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나라가 날 책임져 주고 싶고 미래가 두려우니까 누군가 해줘야 될까. 자꾸 뭐 갖다 주니까 좋거든. 그거는 엄마만 해줘. 엄마만. 20살 넘으면 정신 차려야 되고 아직도 사회적 병안에서 못 벗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진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병원 괜찮아? 병원 예. 구성했다가 괜찮아? 네, 저는 혈압, 다시- 혈당, 피 소변검사 다 멀쩡하고요. 다 했어요? 예, 괜찮대? 그냥 살만한 60kg 알았어. 하여튼 날씨 추운데 조심해. 예, 이상입니다.